네, 2021년도 세종정보올림피아드를 위한 2020년도 예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행될 문제는 상자 쌓기, 스프레드시트, 사다리 게임 만들기 이거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상자 쌓기 문제이고 상자 쌓기 문제는 문항 번호로는 1038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먼저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상자가 n개 있다. 그리고 이 상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쌓고 싶은데 한 줄에 여러 줄을 쌓을 수 있지만 각 줄에서는 가장 왼쪽에 붙여 쌓아야 한다. 6가지 방법으로 상자를 쌓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으로 보는 게 빠르니까 그림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면은 맨 처음에는 5가 상자를 한 줄에 쌓을 수가 있고 만약에 두 줄에 쌓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4, 1 이런 식으로 쌓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4, 1 말고 3, 2 이런 식으로 쌓을 수도 있고 쭉 나가서 보면은 3, 1, 2, 2, 1, 2, 1, 1 그리고 1이 5개인 경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순 내림차순으로 한 줄에 하나씩 출력하라고 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2, 2, 1이 있고 2, 1, 1, 1이 있을 때 이 2가 앞에 거는 동일하니까 두 번째 있는 게 2고 여기는 1이니까 당연히 내림차순이니까 큰 숫자부터 출력을 하면 됩니다. 자, 하나의 정수 n이 입력되었을 때 n은 30까지입니다. 내림차순으로 공백으로 구분하여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문제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5가 입력이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행이 일단 중요합니다. 이거를 일단 우리가 저장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자료 구조를 먼저 설정을 해주면 어떤 자료 형태로 만들 거냐면 이거를 1차원 배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의 개수가 중요할 것이고 그 배열 인덱스 배열 크기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가장 큰 걸로 잡으면 되겠죠. n이 30이라고 했으니까 n이 30일 때 다 1로 만약에 상자를 쌓는다고 하면은 총 30칸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들 인덱스를 1부터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배열을 31이라고 해서 배열을 만들 거고 이 배열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한 줄 한 줄씩 입력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 여기를 다 입력을 하고 나니까 5가 되었네. 그러면 출력을 하는 거고 다 입력을 했는데 여기도 5가 되었네. 그러면 출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다 입력을 하고 나니까 5가 되었네 라고 하면서 출력을 쭉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여기 첫 번째에 들어갈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의 인덱스가 0인 경우에는 처음에 0일 때는 5, 4, 3, 3, 2, 2, 1 뭐가 어찌 됐든 일단 쭉 내림차순으로 5, 4, 3, 2, 1 그러니까 n이 n부터 1까지 쭉 반복이 되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칸에는 지금 4인 경우엔 1, 5인 경우는 여긴 0이겠죠. 3인 경우에는 2. 여기를 자세히 보면 지금 맨 처음에 3을 썼으니까 5에서 3을 뺀 2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는 반대로 2인 경우에는 3, 2, 1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번째에 나오는 숫자는 몇부터 이렇게 내 차례로 내려가게 반복을 시킬 거냐면 이 첫 번째 거가 3이라고 하면 첫 번째 거를 n에서 이 첫 번째 거를 뺀 그 숫자부터 1까지 쭉 반복하면서 내려갈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규칙입니다. n 마이너스 첫 번째니까 a 0이라고 일단 쓸게요. 자, 첫 번째를 뺀 것부터 1까지 쭉 반복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뒤에도 똑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조건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겠죠. 어떤 조건이 들어가냐면 예를 들어서 2인 경우에는 3, 2, 1 이렇게 될 텐데 분명히 우리가 왼쪽에 더 많은 상자를 쌓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최대 2부터 최소 1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이전에 나온 이 값과 이전에 나온 것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만 이 오른쪽에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조건이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크기 비교라고 쓰도록 할게요.
네, 크기 비교가 세 번째로 조건이 들어가줘야겠죠. 네,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제기함수로 구현을 한다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자, 제기함수를 구현할 때 필요한 값들이 있을 건데 일단 내가 제기함수를 solve라고 한다면 이 solve 안에 들어가야 될 인수들을 맨 처음에는 n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n이 처음에 입력이 되는 값이니까. 그리고 sum이라는 값이 하나를 줄 겁니다. 이 sum은 항상 계속해서 덧셈을 해주면서 입력이 되고 나면 4가 입력되면 sum은 4 그리고 n 값이랑 비교를 해서 5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겠죠. 계속 그러니까 내가 입력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더해 놓고 n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들어가야 될 게 인덱스 값이 필요하겠죠. 인덱스. 이 인덱스 값은 당연히 0번에 대입을 할래, 1번에 대입을 할래, 2번 인덱스에 대입을 할래, 어디 위치에 대입을 할 건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맨 첫 번째 일단 메인 함수에서는 알고리즘을 처음에는 n을 입력받겠죠. n을 입력받고 나서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그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함수를 호출하면은 맨 처음에는 아직 더해진 값이 없으니까 아까 sum이라 그랬죠. 여기가 sum이에요. 이게 0이고 여기가 인덱스라 그랬습니다. 인덱스도 당연히 아까 출력을 처음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0이 되겠죠. 자, 이게 출력이 되고 나서 쭉 계속해서 이 n이라는 값이 쭉 줄어들어서 0이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0이 되게 되면 이제 제기함수가 끝났구나 하면서 출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solve라는 함수를 한번 안에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반복을 한다 그랬었죠. 여기서 반복을 하도록 할게요. 반복 포문이나 while문 여러분 편한 거 사용을 해서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solve에서 받을 때 이 n값이랑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를 k로 받겠습니다. k 여기는 sum index라고 할게요. i라고 하고 i가 반복이 될 건데 k부터 아까 k가 n이니까 n부터 1까지 반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i는 1까지 그리고 점점 하나씩 줄어들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을 쭉 할 거예요. 여기 안에서. 그리고 반복을 할 거고 반복이 다 끝났다라는 말은 아까 5, 4, 3, 2, 1 해서 끝났다라는 소리고 그러면 끝났을 때는 우리는 뭘 확인을 해야 되냐면 n이 그러면 sum이랑 같은지 sum이 계속해서 더해지겠죠. 네, 점점 뭐 4를 입력하면 4가 될 거고 2를 입력하면 5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값이랑 같을 경우에는 우리가 출력하는 거를 하나를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덱스예요. 네, P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인덱스까지 출력하는 함수도 하나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 함수 출력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당연히 출력하는 거는 0번부터 인덱스 전까지 해서 쭉 반복문으로 여기 i 뭐 이런 식으로 줘서 0번부터 인덱스까지 전까지 i는 해서 쭉 반복해서 그냥 출력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에가 중요하겠죠. 이 안에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까 인덱스가 0인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죠? 인덱스가 0인 경우에는 맨 첫 번째에 입력이 돼야 되는 거라 그랬죠. 맨 첫 번째에 입력이 돼야 되는 값은 그러니까 인덱스가 0일 경우에 0번 인덱스에 여기 0이니까 0번 인덱스 0이라고 쓰면 안 되고 여기 인덱스라고 써야겠죠. 인덱스가 바뀔 수 있으니까 자, 인덱스 값에 i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i는 처음에 아까 했던 5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여기 나왔던 이 첫 번째가 i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i를 입력을 하고 나서 분명히 두 번째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아까 총 n의 값이 여기 솔브에서는 k가 되겠죠. 이 k 값에서 빼준 그 값이 두 번째부터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솔브로 해주고 아까 k 값에서 i를 뺀 만큼 그리고 볼게 우리가 i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하나를 증가를 시키면 되겠죠.
인덱스 값은 하나를 증가를 시켜서 그 다음 함수를 호출하면 여기로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k 값이 i를 뺐으니까 i가 만약에 4라고 했을 경우에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1, 4, 1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하면 당연히 여기서 다시 반복을 하겠죠. 1부터 0보다 크다까지니까 1까지니까 당연히 4, 1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서 이제 5가 되면은 출력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인덱스가 0인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고 만약에 인덱스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두 번째 그러니까 그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쭉 그 다음부터 나올 것들인데 이 다음부터는 아까 봐야 되는 게 조건을 확인해야 된다 그랬었죠. 여기서 크기를 비교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크기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if else를 써주고 0번 인덱스가 아닐 경우에는 일단은 인덱스에 집어넣기는 하면 됩니다. 일단 0번 인덱스 아니고 다음 인덱스니까 일단 입력을 해주고 i는 어차피 위에서 입력을 받았었겠죠. 그래서 i라는 값을 입력을 받고 나서 여기서 비교를 하면 됩니다. 어떤 거랑 비교를 해야 되냐, 이 i 값이 만약에 그러니까 다음에 지금 적어진 i 값이 이전 값이라고 한다면은 인덱스 빼기 1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이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작거나 같아야지만 네, 입력을 해주고 다음 인덱스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같았어. 그러면 같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랑 동일하게 된 거예요. 이거랑 동일하게 이게 입력이 가능한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으로 가서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력을 했으니까 아까 K에서 I를 또 빼줘야겠죠. K는 항상 계속 점점점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라고 하면 5라는 값에서 점점점 사용한 값만큼 줄어들고 있는 거고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값은 쓴 값만큼 더해서 점점점 증가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I 값에. 그래서 계속해서 점점점 5가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랑 두 번째 걸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는 거고 인덱스는 마찬가지로 증가를 하나를 시켜줘야겠죠. 네, 그래서 완성된 코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먼저 배열 선언하고 그리고 n이라는 값도 선언을 했습니다. 전역 변수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p라고 하는 거는 일단 아까 출력하는 겁니다. 출력을 할 때 아까 p 인덱스라고 해서 인덱스라는 값만 하나를 받았는데 여기도 그냥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덱스를 하나 값을 받아서 우리는 인덱스라는 값을 받았다라는 소리는 인덱스가 이제 그 sum 값이 이제 합이 다 채워졌다라는 소리니까 0부터 인덱스 전까지 쭉 그냥 뽑기만 하면 됩니다. 쭉 이런 식으로 출력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출력을 하게 되면은 한 줄씩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나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아까 말했던 그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k 값은 얼마가 남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sum 값은 그 n 값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거고 인덱스는 배열에 어디 위치에 저장할지를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한번 n이 4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코드를 한번 그 눈으로라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4인 경우에는 자, n 메인 함수입니다. 이거는 메인에서 n이 4가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솔브에서는 4,0,0을 입력을 받게 되는 거고 맨 처음에 할 때 여기에서 S라고 쓸게요. 자, 4,0,0이 들어옵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에 있는 거는 K값, 두 번째는 썸값, 세 번째는 인덱스값. 그리고 포문을 반복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반복을 사용을 썼겠죠.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다 인덱스가 모두 0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덱스가 0인 이 경우를 출력을 하면 A 0번 값에 4를 입력했겠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을 해서 어디까지? 3, 2,
1까지 반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일단 반복이 될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재기함수가 들어가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재기함수를 들어가는 걸 보면 첫 번째로 AR 그 배열에 있는 0번째 값이 4인 경우에는 4를 입력을 했고, 그 다음 여기서 솔브를 통해서 4에서 K값이 4죠. 그 4에서 방금 입력한 I 값을 빼는 거예요. 자, 빼야 되는데 지금 0, I 값이 4였고 인덱스가 1로 바뀌었겠죠. 자, 이렇게 되고 나서 그런 반복이 끝나니까 이거를 이제 할 건데, 이걸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K 값이 0이니까 반복을 바로 실행하지 않겠죠. 그리고 나와서 여기서 조건문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sum이 4로 입력이 되었고, 이 sum이라는 4가 n이 4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덱스 1번 전까지, 그러니까 0번 인덱스만 출력을 해라 라고 해서 4는 일단 출력이 되게 됩니다. 4가 출력이 되고 나면 그 후로 여기까지는 끝나는 거고, 두 번째로 가야 될 게 이곳이죠. 네, 0인 경우에 3. 이거를 보게 되면은 3일 때는 마찬가지로 지금 3을 입력을 한 상태이고, S로 들어가면 아까 우리가 K가 4였으니까 지금 항상 봐야 될 값은 여기 K는 여기 앞에 있는 4입니다. 4에서 3을 빼주면 1. 그러면 I는 당연히 3이겠죠. 어차피 sum은 0이니까. 그리고 인덱스는 1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 3, 1이 입력이 되면 그대로 가서 이걸 또 재기함수로 들어가서 실행을 할게요. 실행을 하면 K가 1이니까 1이랑 0은 아니니까 1만 반복이 되겠죠. 네, 반복이 되면은 인덱스가 이번엔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1번에 이번에는 이 I 값이 아까 K가 1로 들어왔으니까 1부터 1이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 1은 아까 봤던 인덱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 그 전 거 3이랑 비교를 해서 작죠. 작으니까 가능하다라고 해서 여기서 solve 0,4,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재기함수로 들어가게 되면 얘는 K가 0이기 때문에 바로 이 sum을 확인하고 P 출력 함수를 호출하겠죠. 그 다음 2를 보게 되면 2를 인덱스 값에 이렇게 넣었을 거고, 처음에 지금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ARR이라는 이 배열 하나만 선언을 해두고 여기 배열에 계속해서 그냥 누적해서 그냥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누적이 바뀌기 전에 출력하고 바뀌기 전에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하고 있고, K에서 빼주니까 2겠죠. 그리고 I는 2예요. 인덱스는 1이 됩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또 가보면 이번에는 ARR, 이번에는 1번 인덱스이기 때문에 1번 인덱스에 2를 대입을 합니다. 자, 2를 대입하고 나서 조건 확인하니까 2랑 2 동일하면 상관없죠. 그러니까 또 빼주고, 빼게 되면 0, 4, 2로 지금 얘는 출력을 해야 되게 됩니다. 아까 S 2,2,1만 이렇게 출력을 했었는데, 얘가 0을 대입하고 나서 지금 K가 2인경으로 들어왔죠. 여기서 아까 S221 이거는 K가 2인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I는 2랑 1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ARR 1에는 2를 대입하고 S는 K가 2였으니까 1,3이겠죠 여기는. 그리고 2. 네, 이렇게 된 다음에 이걸 또 확인을 하게 되면 K가 1인 경우로 들어가니까 인덱스가 마찬가지로 또 2니까 이번에는 2번 인덱스에 2를 대입하고 S 0,4,3이 되겠죠. 그 다음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2가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은 2, 1이 출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 1을 보면은 1은 처음에 1이 들어가겠죠. 네, 처음에 0번에 1이 들어가게 되고, 1이 들어가고 나서 3,
1,1이 됩니다. 자, S3,1,2를 여기서 다시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K가 여기서 3이 들어가니까 3도 들어갈 수 있고 2도 들어갈 수 있고 1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반복이 3번이 돼야 맞는데 조건문에서 맞지 않겠죠, 당연히. 지금 첫 번째에 들어간 게 1인데 1보다 3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죠. 다음 걸로 넘어가서 출력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쭉 넘어가서 K가 0인 경우가 돼야지만 출력이 되는데 얘가 입력이 됐지만 출력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시 K가 2일 경우엔 여기도 마찬가지로 2로 갔겠죠. 아니 1번 인덱스에 2가 대입이 되고 여기도 1번 인덱스에 3, 2, 1 이런 식으로 대입이 되는데 결국 출력되는 거는 이것밖에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다음에는 여기서 다시 또 이게 실행이 되니까 K가 3에서 2를 빼주고 2,2,2가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도 ARR 2번 인덱스에 2 그리고 1이 입력이 되더라도 얘는 어디까지만 얘는 출력이 되지 않고 이것만 실행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쭉 되고 나면 1, 1, 1, 1로 마지막으로 썸이 4가 되었을 때는 어떤 게 이게 다 1, 1, 1, 1로 바뀌면서 여기까지 출력을 하게 되겠죠. 다음 문제 스프레드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번호는 1039번입니다. 네, 스프레드시트의 프로그램 열 이름은 영문자를 이용해서 순서대로 만들어지는데 대문자만 사용을 하는 거고 A부터 Z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AA, AB, 그 다음 AZ, 그 다음은 BA, BB 이런 식으로 BZ까지 쭉 세 번째 세 개를 쓸 때는 AAA, AAB 이런 식으로 쭉쭉쭉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변환되는 그 출력 결과는 2의 63제곱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인트로는 불가능할 거고 롱롱 인트의 자료형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분석을 간단히 해볼게요. 자, 일단 한 자리일 때는 A, B, C라고 한다면 D, E 이렇게 놓고 자, C는 세 번째인데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 A와 얼만큼 떨어져 있냐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다르게 쓰면은 C에서 A를 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빼는 거 자체를 우리가 이 문자도 어차피 숫자로 변환이 가능하고 그냥 C에서 A를 뺀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서로의 거리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가 65라는 숫자로 표현이 되고 C가 A, B, C니까 67이라는 숫자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C에서 A를 빼면 뭔가 그 사이만큼 C랑 A와 사이가 2죠. 그 이만큼의 뭔가를 출력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고 2이기 때문에 C는 3이니까 하나를 더 더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이게 그 각 자릿수에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번째로 볼게요. A 그러면 A부터 Z까지 있을 거고 그 다음 AA가 나올 건데 총 여기가 26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27이라고 나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는데요. 이 방금 아까 위에 했던 거 방식대로 그대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A를 빼고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첫 번째에 있다고 알 수 있을 거고 이 두 번째는 A부터 Z까지가 이미 돌아간 다음에 A예요. 어쨌든 이것도 A 빼기 A 플러스 1이라고 쓴 다음에 이 앞에 거가 26번째 돌아간 다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26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6 그래서 총 더하면 얘는 27번째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랑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그 십진수 구할 때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32다 라고 한다면 여기 첫 번째 자릿수에 해당하는 이 값과 곱하기 10의 0제곱 그러니까 1이 자리니까 그리고 플러스 3이라는 값의 값어치에 10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여기가 총 1부터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총 10개가 돌아가기 때문에 뒤에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는데요. 이 A부터 Z까지는 총 26개가 돌아가기 때문에 자릿수가 하나가 증가됐다는 거는 앞에서 26개가 더 늘어났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식으로 다시 써보면 일단 우리는 어떤 배열을 하나를 선언을 할 거고요. 배열을 선언을 할 거고, 배열의 크기는 뭐 100 정도로 그냥 넉넉하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열을 선언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B, D, E 뭐 이런 식으로 4개가 왔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총 알파벳이 몇 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4자리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 값어치에 곱하기 26의 3제곱, 여기는 26의 2제곱, 여기는 26, 여기는 1, 이런 식으로 곱해져서 나머지 값들을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확인하는 것까지 해서 코드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length라는 len이라는 길이를 구하는 변수를 하나를 정했고요. tmp와 is라는 변수를 정해서 나중에 출력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그 문자열이 저장되는 공간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문자를 입력한 후에 그다음 뭔가를 출력을 할 건데, 그 출력되는 함수는 이겁니다. solve라는 함수로 c라는 배열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영문 개수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반환을 해줘야 되는 값은 롱롱 값이기 때문에 int 롱롱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고, 자, while 문을 보면은 while 문에서 지금 c의 len이에 들어있는 값이 0이 아닐 때까지 len 값을 증가를 시켜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 만약에 들어간 게 a, c, f 뭐 이렇게 됐다라고 치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아닐 때까지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아닐 때까지가 여기가 되겠죠. 자, 랭스는 처음에 0부터 시작을 했을 거니까 여기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들어가서 A가 0이 아니니까 1로 증가를 시키고, C가 0이 아니니까 2로 증가를 시킵니다. F도 0이 아니니까 하나 더 증가를 시키면 3이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 세 번째인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3이라는 숫자가 길이가 됩니다. 이 길이를 판단을 해서 여기에는 26의 2제곱, 26의 1제곱, 26의 0제곱 이거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각 A, C, F가 A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는 거는 tmp라는 이 변수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길이가 3이면 3번 반복을 해야겠죠. 알파벳이 3개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반복을 그 알파벳 길이만큼 반복을 해줄 것이고, 아까 말했던 그 원래 있던 배열에 있는 값에서 a를 빼주고 거기에 플러스 1을 한 그게 그 자리에 이 자리의 값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값이 있는지. 그리고 그 tmp 값을 26을 계속해서 몇 번 곱할 건지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아래 식은 tmp는 tmp 곱하기 26이다. 하지만 몇 번 곱할 건지를 만약에 반복을 안 하고 넘어간다라는 소리는 첫 번째 여기 1위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것도 곱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식을 한번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K가 0부터 갈 거예요. K가 0부터 어차피 반복을 할 거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length, 예를 들어서 지금 length가 3이었죠. 그러니까 3 빼기 0번, 처음에 여기 0번 A라고 한다면 0 빼면 3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기 2를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2가 되어서 반복을 0, 1, 그러니까 2번 반복한다라는 소리고 26을 2번 곱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자릿수는 값은 출력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반복을 하면 i가 증가가 되니까 length에서 i 하나 증가된 값을 빼니까 1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만 반복해서 26을 곱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다 더한 값이 return
res 값으로 리턴되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는 사다리 게임 만들기 문제입니다. 문제 번호로는 1041번이 되겠고요. 자, 사다리 게임을 만들 건데 우리가 아는 사다리 게임이고 가로줄과 세로줄을 이용하여 세로줄의 양 끝을 1대1로 매칭시키는 방법, 우리 내려가듯이 사다리를 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 2, 3, 3명이 사다리 게임을 하고 3, 2, 1과 매칭을 시키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사다리를 구성해 놓고 그 구성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냐라는 문제이고, 보면 가로줄을 몇 개를 사용하면, 근데 최소의 가로줄을 사용해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매칭을 시킬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일단 예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1이 여기로 가고 2는 내려가면 여기로 오고 3은 내려가게 되면 3으로 오겠죠. 이렇게 되면은 완성되는 것이고, 여기에 두 줄을 더, 이거에 두 줄을 더 끊게 되면은 1, 2, 어차피 여기 두 개 있는 거는 왼쪽 오른쪽 다시 갔다가 반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도 연결을 할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최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장 적은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점은, 일단 정수 n이 주어지고 수열이 공백으로 구분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이거입니다. n이 10만까지 간다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가로줄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 2, 3이고 1, 2, 3에 간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여기에 적어줘야지만 사다리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1, 2, 3인 경우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장 최소값인 경우는 그냥 0이라고 답이 출력이 되어야 맞다라고 이 문제에서는 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상태 그대로가 만약에 동일하게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답은 0이겠죠. 가로줄, 최소줄 없이 그냥 최소로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로줄이 없는 경우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문항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3이 입력되었을 때 3, 1, 2인데, 자, 1, 2, 3이 있고 3, 1, 2가 있을 때 여기를 어떻게 갈 거냐라고 본다고 하면 일단 3이 가야겠죠. 3이 이쪽으로, 우리가 어차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랑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밑에서 1, 2, 3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입력이 3, 1, 2니까. 자, 그래서 만들게 되면은 3이 한 칸, 두 칸, 그러니까 한 번씩 건너가야, 만약에 두 칸 떨어져 있으면 두 칸만 건너가게 만들어야지만 최소의 가로줄이 구해지겠죠. 자, 4가 입력되고 나서 2, 1, 3, 4라고 해볼게요. 자, 이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까 3과 4는 그대로 동일하니까 가로줄 필요가 없을 거고, 가로줄이 하나만 있으면 1은 여기로, 1은 여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찾으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몇 개를 여러분이 쭉 해보면 알겠지만 자세히 잘 보면 이게 정렬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이 숫자가 이 1, 2, 3, 4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1이 여기로 한 칸만 가게 되면은 1, 2, 3, 4라는 수열을 만들 수 있죠.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라고 했을 때 3, 1, 5, 4, 2가 입력이 된다면, 아까 말했듯이 정렬을 하는 문제라고 보면 되니까 얼마만큼 이 서로 움직이냐를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이 여기 있으니까 일단 2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2를 하나, 둘 움직여 보면은 두 번 이동이 되고 3, 1, 2, 5, 4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을 움직이면은 하나, 둘 해서 1, 2, 3, 5, 4가 될 거고, 두 번 움직였죠. 그리고 4가 이쪽으로 오니까 1, 2, 3, 4, 5 이렇게 되면서 한 번 움직여서 총 5번 만에 정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번 정렬이 된다라는 소리는 5개의 최소 줄이 있으면 움직일 수 있다는 소리겠죠. 어차피 이게 한 번 왼쪽으로 가냐 한 번 오른쪽으로 가냐, 이게 가로줄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맞는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가 입력이 되고 3, 1, 5, 4, 2라고 한다면 여기서 가장 길게 있는 거를 먼저 가볼게요. 자, 2를 쭉 먼저 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자, 가고 1도 마찬가지로 가야 되니까 1도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면은 자, 1은 그대로 잘 오고 3도 잘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게 됩니다. 2도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고 4를 보면은 지금 4가 왼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5랑 중복해서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은 4도 이렇게 올 수 있고 5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잘 보면은 총 가로줄이 5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정렬하는 문제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일단 먼저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정수 n을 가지고 정렬을 할 건데, 이거를 보면 사실 이게 쭉쭉쭉 넘겨서 먼저 2를 찾아서 2를 이쪽으로 보내고 2를 찾아서 2를 보내고 3을 찾아서 3 보내고 4 보내고 이렇게 하는 뭔가 선택 정렬이라든지 삽입 정렬이라든지 버블 정렬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면은 사실 구현하기는 되게 쉬운데, 구현하게 되면 이 n이 10만이라는 거에 걸려서 시간 초과가 나게 됩니다. 여러 개를 많이 해봤지만 어쨌든 10만이면은 시간 초과가 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다가 최대한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인 합병 정렬, 병합 정렬이라고도 하고 머지 소트라고도 하는 이 정렬 방법을 사용해서 시간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합 정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3, 1, 5, 4, 2, 6, 이 정도가 있다라고 하고 6개를 입력했을 때 이거를 정렬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얘를 일단 싹 다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한다는 말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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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눠줘야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절반을 나눠서 여기가 맨 왼쪽 레프트라고 하고 라이트라고 한다면 이 레프트와 라이트가 1, 2, 3, 4, 5, 6이니까 7 이걸 2로 나누면 3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중앙으로 해서 미드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절반을 나누고 이렇게 절반을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나눈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도 다시 나누면 됩니다. 이거 아까 앞전에 했던 그 문제랑 비슷하죠. 제기함수 써가지고 했던 그 문항이랑 비슷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기함수를 써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시 L 여기가 R이라고 한다면 M 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나누면 3과 1 그리고 5로 나눠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4와 2, 6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다 나누는 거는 시간이 그렇게 얼마 걸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계속 절반으로 나눠서 가기 때문에 이미 다 나눠 놓고 나누게 되면 어쨌든 하나하나 각각 다 떨어져 있게 되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씩 붙이고 이렇게 하나 다시 붙이고 그다음 여기도 하나 붙이고 다시 붙이면서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가면 좀 더 시간을 줄여지겠죠. 일단 배열 2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출력할 값인 이 CNT라는 거는 가로줄의 개수라고 보면 됩니다. 가로줄의 개수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렇게 롱롱으로 한 거이고 지금 쭉 보면은 메인 함수는 일단 n 값을 받아오고 n 값에 내가 입력할 부분들을 쭉 입력하게 됩니다.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덱스는 1번부터로 했고요. 그래서 10만 1까지로 배열은 잡았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머지 소트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해서 문제를 풀어줄 것이고 문제를 풀어준 다음에는 우리는 그 정렬된 값은 필요가 없고 어떤 값만 이 CNT 그러니까 가로줄의 개수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네, 이 머지 소트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n이 5가 입력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5가 입력 뭐 더 큰 값을 놓고 봐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n이 5일 때를 기준으로 하면 n이 5일 때 머지 소트라는 값에 left가 1이고 right가 5가 들어가지겠죠. 일단 처음에 들어온 정렬된 그 배열은 5, 1, 4, 3, 2로 하겠습니다. 이게 들어오는 거고 여기가 레프트, 여기가 라이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미드는 여기서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작으니까 미드가 이렇게 오겠죠. 이 미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지금 맨 처음 머지 소트가 1,5가 이렇게 입력이 돼서 들어오면 이 안에서 다시 머지 소트가 1,3과 밑에서는 4,5가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 머지라고 하는 이제 다시 합쳐주는 그게 1,5로 다시 합쳐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미 다 만들어서 다 끝났을 테니까. 여기에서 다시 들어가면 이거는 1,3이 들어가니까 다시 레프트 라이트에서 중앙값은 2가 되고 머지 소트에서 1,2와 그리고 머지 소트에서 여기는 3,3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드 소트에서 레프트와 미드니까 4,4가 될 것이고 여기는 반대로 5,5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지금 다 나눠 놓은 거예요. 그 다음 MS12 여기 머지소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레프트 라이트니까 중앙값은 1이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머지소트는 또 1,1이 될 것이고 여기서 다시 2,2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에서는 계속해서 머지에 들어가서 아까 우리가 받은 값인 2를 수행을 하고 여기 다른 MS 그 머지 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우리가 쭉 들어가 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게 이거인 것 같아요. 그쵸? 자, 이거는 이거 두 개를 먼저 비교를 한다라는 소리고, 자, 여기 넘어가서 볼게요. 자, 일단 머지를 불렀기 때문에 그 머지만 순서대로 적을게요. 1,2가 1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게 또 끝나겠죠. 그래서 2번으로 머지를 다시 1,3을 하겠죠. 왜냐면 이거에 대한 거니까. 그 다음 4랑 5랑 되어 있는 거는 여기는 뭐 들어가면 어차피 레프트 라이트가 같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쭉 5도 안 되고 그 끝나고 나서는 세 번째로는 M의 4,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은 1,2까지 이렇게 첫 번째, 그 다음 이렇게가 두 번째, 그리고 이렇게가 세 번째,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됩니다. 네 번째가 되는 거는 이거를 수행하면 되겠죠. 네 번째로.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되는 거고 이 수행을 뒤에서 그대로 하도록 할게요. 자, 51432에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5와 1인데 여기서 일단 5라는 배열이 하나가 있는 거고 1이라는 배열이 그러니까 쪼개진 두 가지의 공간이 두 개 있다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두 가지의 공간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있을 거고 여기를 L 시작, 여기를 R 오른쪽에서의 시작이라고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는 우리는 어차피 두 개밖에 없으니까 5랑 1을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왜냐면 어차피 그거를 코드로 구현한 게 이 부분입니다. 레프트와 라이트를 받았는데 그 레프트와 라이트 처음에 받은 우리가 1,2라고 하는 거는 처음 값부터 끝 값까지 이렇게 합치려고 하는 거가 들어왔죠. 그럼 거기에서 중앙 값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1을 R 값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L은 이 왼쪽에 있는 배열이라고 보면 되고 R은 그 중앙값 이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이라고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left일 것이고 여기가 right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쓰긴 했지만 원래 만약에 배열이 많다라고 한다면 left와 right가 첫 번째 값과 끝값이라고 보면 되고, 이 L과 R이 이 left를 넘어서고 R은 right를 넘기 전까지 이렇게 쭉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좀 다시 크게 그리면 여기가 RL, 여기가 R이 될 것이고, 여기가 레프트라고 하고 여기가 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R은 라이트가 될 때까지 쭉 가는 것이고, L은 이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미드겠죠. 여기가 가운데 중앙값이 될 때까지 쭉 반복해서 가는 그 가는 것을 반복하는 코드를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코드 구현을 한 게 방금 이 L 값이 미드 값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그리고 R 값도 라이트보다 같거나 같은 동안까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L 값과 R 값을 계속 비교를 해 나갈 건데, 비교를 하면서 어떤 한 부분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그 나머지 부분은 그냥 그대로 그냥 대입시켜서 적으면 됩니다. 정렬이 된 배열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비교를 하겠죠. 이 큰 대문자 L과 큰 대문자 R은 움직일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증가하면서 움직일 건데, 일단 첫 번째에 있는 값을 비교를 하겠죠. 그게 이겁니다. L과 R 중에서 만약에 L이 작다라고 하면 L을 먼저 입력을 하겠죠. 자, 51432로 보면 우리가 아까 5였고 1이었죠. 자, 이걸 보면 L과 R 해서 5랑 1 중에서 뭐가 더 큰가요? R이 더 크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배열은 하나 배열이 있는 거고, 이거를 저장할 공간인 TMP라는 배열을 하나 아까 우리가 더 만들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만든 값에 여기 비교를 한 다음에 더 작은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지금 여기가 L이고 R인데 만약에 L이 작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집어넣는 거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이동 횟수가 없겠죠. 이동 횟수가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가로줄을 적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가로줄을 그리는 그 기준은 언제가 되냐면 이 부분이 되겠죠. else 부분. 그러니까 즉 R 부분이 더 작은 경우, R 부분이 더 작다라는 말은 이 부분이 더 작아서 이 1이 아까 원래 우리가 그림 그렸을 때는 1이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1, 5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R이 더 작아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동의 수를 더 증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이동의 수를 증가시킬 때 그냥 증가시키면 안 되고, 여기 TMP에 있는 값이 이 TMP에 있는 인덱스가 있겠죠. 이 인덱스가 쭉 있을 텐데 그 인덱스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가 뭐 1, 2, 3, 4, 5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값이 작아서 만약에 첫 번째 TMP로 와야 된다고 하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넘어온 거니까 5 빼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를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게 여기에 나오는 R 빼기 K라고 할 수 있겠죠. R 빼기 K. 그렇게 한 다음에 R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R의 위치를 증가시키겠죠.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비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5와 2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일단 1이 작기 때문에 R이 작죠. 그러니까 CNT 값을 2를 증가시킵니다. CNT 값은 지금 여기 적을게요. CNT 값은 1이에요. 자, 2를 증가시키고 나서 R 값을 넘어가면 되는데, 일단 R 값 넘어가고 보니까 R이 라이트보다 크게 되죠. 아까 지금 5랑 1만 보는 거예요. 5랑 1만 보니까 R이 이미 범위를 넘어가죠. 범위를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이 밑에를 보면 됩니다. 밑에는 그러면 L이 만약에 이 중앙값을 넘어갔을 경우에, L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경우는 L 부분이 다 끝난 거예요. 이 부분이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에요? L이 아니라 R, 이 부분이 끝났죠. R 부분이 다 끝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L 부분을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L 부분을 그대로 쭉 미드까지 증가를 시키면서 쭉 집어넣어 주는 과정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R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쭉 이 부분을 통해서
L이 끝났을 때는 이 부분, R이 끝났을 경우에는 이 L 부분을 쭉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R이 끝났죠. R이 끝났으니까 남아있는 부분이 L이잖아요. L 부분을 여기에 입력을 합니다. L을 입력하는 것은 우리가 이동 횟수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R을 입력했을 경우에 이미 이동 횟수를 체크했기 때문에 나머지 거는 그냥 그대로 옮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1과 5가 TMP에 옮겨줬고 우리는 이 TMP 값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다시 원래의 배열에 넣어줘야 합니다. 다시 원래의 배열에 여기에 1, 5, 4, 3, 2라고 넣어줘야지 우리가 이전에 보면은 이전에 만들었던 그 머지 소트에서 1,3까지 했을 때 여기를 다시 비교할 때 바뀐 배열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넣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1,3을 먼저 볼게요. 자, 1,3을 보면 마찬가지로 1, 5, 4라고 있을 거고 여기가 1, 2, 3 인덱스로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이거를 먼저 비교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L이 이 부분이 될 것이고 R이 이 부분이 됩니다. 여기가 2가 중앙값이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교를 하겠죠. 여기가 큰 한 덩어리라고 보면은 1과 4를 비교를 합니다. 1과 4를 비교를 했는데 당연히 어디가 L이 더 작죠. 작으니까 여기를 2를 쓰겠죠. TMP에 다시 여기에 다시 쓰는 거예요. TMP에 2를 쓸 것이고 그 다음 2를 쓰고 나서 증가시키니까 여기 5랑 비교를 합니다. 자, 5랑 비교를 하는데 5랑 4를 비교하니까 4가 더 작죠. R이 작을 때는 어떻게 하라 했죠? 그렇죠. 3에서 한 칸 온 값을 여기에 적어주면서 이 K 값이 여기로 들어갔으니까 K 값은 그 TMP에서 움직이는 인덱스예요. 이 K 값을 빼줍니다. 아까 R에서 302니까 1만큼 우리가 움직인 것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145라고 되어 있고 R이 끝났으니까 L 값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대로 넣어주고 이걸 다시 여기에 원래 배열에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원래 배열에 집어넣어주면은 1, 4, 5, 3, 2 이렇게 되고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뭐지? 4,5에 있는 이거를 배열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방금 했던 알고리즘 그대로 풀어본다면 3과 2를 먼저 비교를 합니다. 자, 비교를 하니까 R이 더 작네요. R이 더 작으니까 넣어주는데 지금 TMP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칸에 넣을 건데 2를 넣기 때문에 5에서 4를 뺀 1만큼의 CMT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L이 남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자동적으로 1, 4, 5, 2, 3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우리가 안 했던 그 CNT를 지금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CNT가 하나 늘어나고 여기서도 CNT가 하나 늘어났어요. CNT 늘어났고 여기서도 R이 작은 게 하나가 있었죠. 그러니까 CNT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는 이 부분을 볼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볼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커다란 이렇게 이 부분과 이 부분 L과 R 부분으로 나눠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L과 R을 여러분이 비교를 하면 됩니다. 자, L, R인 경우 비교를 했는데 L이 작으니까 L은 그대로 TMP에 1 써주면 되고 이번에는 4랑 2를 비교했는데 R이 작으니까 2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인덱스는 4고 여기 인덱스는 2죠. 그러니까 빼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CNT는 2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4와 3을 비교하면 마찬가지로 3이 더 작네요. 그러니까 3을 넣어주고 지금 3은 두 번 온 게 되겠죠. 다섯 번째 인덱스에서 세 번째 인덱스로 왔으니까 마찬가지로 또 이만큼 증가하겠죠. 그 다음 R 값이 이미 다 끝나버렸죠.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L 값만 4, 5를 넣어주면 됩니다. 4, 5를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겠죠. 자, 우리 5, 1, 4, 3, 2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 1, 4, 3, 2를 5, 1, 4, 3, 2가 정렬되는 과정을 보면은 일단 1이 여기로 하나 올 수 있을 것 같고 1, 5, 4, 3, 2 다른 정렬 방법으로 일단 하는 거예요. 그럼 CNT는 한번 2가
1, 5, 4, 2, 3 CNT 2, 그 다음 4가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1, 5, 2, 3, 4 그러면 CNT는 4, 5는 하나, 둘, 셋 그러면 7이 되겠죠.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되면서 7번 만에 갑니다. 아까 보니까 총 3회 플러스 2 더해서 7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n의 값이 10만이어서 여러분이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반복문이 예를 들어서 포 반복문이 있고 그 안에 또 포 반복문이 있으면 이런 경우는 무조건 시간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포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숫자 값, 예를 들어서 i가 있고 j가 있을 때 뭐 이 j는 이 절반만 뭐 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숫자를 좀 줄이면 좀 더 시간이 줄어들겠죠. 뭐 그거 아니고는 안에 들어있는 알고리즘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바꾸는 게 방금 했던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그냥 우리가 평소대로 하는 좀 구현하기 쉬운 정렬 방법을 썼다면 그 방법을 좀 더 좀 개선되게 바꾼 정렬 방법을 사용해서 시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문제,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풀이, 선생님들이 해주신 문제풀이까지 해서 2020년도 예선대회 문제를 다 해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잘 준비하여서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